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5년 1월 13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가장 중요한 월요일 위클리 옵션 수급 싸움이 철저하게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48% 선물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야간 선물이 전일 0.91% 하락 마감했었고 당연히 오늘 갭 하락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약간 축소해서 0.73% 선물 하락 출발 후에 음봉 마감 했습니다. 1.48% 빠졌고요. 매크로적인 사유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오늘 10년물이 6%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장중 7%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매크로 압박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고요. 환율도 밤 사이에 소폭 상승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고 그나마 오늘 달러 선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눌렀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수급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세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 오늘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루 종일 원웨이성으로 키워갔었죠. 그 다음에 2월물 외국인들의 순 베어 포지션이라는 것은 콜매도 플러스 풋옵션 매수의 절대 수치 를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콜매도가 24억이고 풋매수가 34억이니까 더해서 57억만큼 뒤로 후퇴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330에 대한 풋옵션 싸움이 치열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 변동의 주요 원인이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는 오늘 60만 주 신청해서 우선주는 9만 주 신청해서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3억이나 오늘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선물은 정규장에서 종가가 1470.8원에 형성이 되었고요. 미국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6일까지 이제 열립니다. 자, 오늘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오늘 시장을 파악하는 가장 1순위 기준이 되는 핵심 수급 에너지원은 당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개인 수급입니다. 만기일이니까 계약수 중심으로 보고 금액이 특별하게 커진다면은 금액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으니 개인들은 떨어진 콜옵션을 먼저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장 초반에 조기에 양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양매수가 진행되는 듯 하면서 이제 묶어두는 시간을 잠깐 한 30분 정도 보입니다. 아침에 9시 30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박스로 묶어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키웠고요. 본격적으로 9시 30분 40분 넘어가니까 매도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보면은 묶어두다가 매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방향 요 시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어떻게 됐어요? 아침부터 그냥 꾸준히 달렸습니다. 매도로. 그런 상태가 진행되면서 9시 30분 40분 이후로는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자, 계약수로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콜옵션을 이렇게 시작부터 매수로 시작했지만 9시 30분 이후로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죠. 자, 풋옵션은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9시 한 30분에서 10시 사이 정도까지는 풋옵션도 같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내 떨어지면서 콜옵션 상승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진행됐고요. 전일까지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콜옵션이 오늘 장중에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매수 포지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콜옵션에 기울어진 양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고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눌려서 330 위클리 풋싸움이 벌어지면서 횡보를 하면서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릴 거고 다 예측할 수 있었고 예정돼 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언제? 아침 오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전날에는 여기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도가 높은 시장이 된다. 그동안 1월 만기로 반등하던 시점에서 이제 꺾일 위험에 처했다 정도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어디 지점에서 풀어가야 될지 이런 기준 라인을 잡았죠. 우리 일요일에 리뷰 영상 올려드렸던 거 다들 보셨죠? 거기서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어디 기준 잡아드렸죠? 1월 8일에 양봉을 위협하는지 보자. 아직 그걸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면서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상당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깨지면 지금 야간에 깨지고 있어요. 사실 야간에 지금 나스닥이 적지 않게 빠지고 있습니다. 야간에서 지금 나스닥 프리장부터 1.2%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선물이 지금 1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1월 8일 저점 부근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었고요. 이 다음으로 1월 6일 몸통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 단계적인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죠. 위로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아침 시간에 오늘의 흐름을 파악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수급 계약수 중심의 위클리 옵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양매수 진행하며 장 초반에 묶어뒀으나 이내 외국인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늘어나면서 9시 30분 이후로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본격적으로 여기 추세가 이탈됨과 동시에 깨지면서 진행이 됐던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근입니다. 이건 언제? 8시 41분에 파생반의 저항과 오늘 잡아드렸던 저항이 여기고 지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다라는 것을 아침에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변화를 봐야 됐죠. 변화가 나오면은 틀어질 수 있겠지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55,700 저항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밑에서 시작했는데 54,000에서 54,400이 그 다음 주요 라인인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그 자리 그리고 54,000에 대한 굉장한 큰 싸움이 오늘 벌어졌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는 가장 큰 매물대인 54,400짜리를 위협했다가 지지하고 반등했지만 이내 54,000에서 54,400 싸움으로 내려왔고 오늘은 종합적으로는 54,000원에 대한 강한 방어 의지가 나타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삼성전자를 쪼개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은 54,000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지지 의지를 갖고 있는 채 끝이 났습니다. 거래는 54,400에서 더 많이 일어났지만 최종적으로 54,000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게 또 사실 내일 또 깨질 우려가 있는데 내일 깨지면 그 다음 자리인 53,000원 그 다음 51,800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여기서 이제 그 단계적으로 계속 건너뛰는 자리 우리 지속적으로 체크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제가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그리고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었죠.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에 찍었을 가능성 어떤 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연결해서 보면 61.8% 반등해서 여기 막혔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저항이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61.8% 기본 반등에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게 곧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제법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현물은 4.5%, 선물은 4%나 빠졌네요. 그래서 결국 저항에 걸린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은 단계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하는 상황을 한 2, 3주 뒤에 1월 정도 상황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까지 봤고요.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나스닥 먼저 잠깐 볼까요? 우리 국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스닥이랑 연계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나스닥 보면은 지금 선물이 장전에 지금 프리장인데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시작해서 바로 말아올리지 못한다면 여기 목 있죠. 자,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 강한 추세가 끊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이탈했다가 살린 거. 자, 이탈했다가 살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목이 끊겼다가 이탈했다가 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살려왔어요. 이탈했다가도 살려왔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추세 가다가 휩소로 떨구고 다시 가다가 휩소로 떨구고 다시 가다가 휩소로 떨구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일정이 있죠.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해가지고 차익을 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장. 특히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상방 마지막 결정체인 마지노선 건드릴 수 있는 상방으로 지금 베팅된 1월 옵션물을 처리하고 싶은 그런 아슬아슬한 위치. 12월 달에는 그래도 끌어올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로 위협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었죠. 자, 12월에 자 보시면 일정 보시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2월 20일이었잖아요. 그 앞두고 지금 한번 쏟아냈었죠. 12월 18일에. 그러니까 만기를 앞두고 쏟아냈었잖아요. 마지막에 만기 앞두고 좀 청산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만기까지 벌써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자, 청산하고 싶은 그 물량들이 조기에 먼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럼 목이 여기에 뚫려버리면 공간이 열릴 우려가 생깁니다. 자, 공간이 열리기 전에 바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만기 전후 싸움을 유념해서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주요 일정들이 1월 20일 트럼프 취임, 그 다음에 1월 24일 일본 금리 결정으로 연결돼서 그다음 1월 마지막에 이제 미국 금리 일정과 PC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에 유럽 금리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자, 여기까지 올랐는데 야, 일단 그냥 나 현금화 시키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 테마도 깨졌고 양자 테마도 깨졌고 지금 투심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뭔가 조짐이 생기면 내가 먼저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큰 시기가 되고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급락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국채금리 압박 위험도 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 증시는 돌아와서 자, 공간이 열린다면 나스닥이 공간이 열린다면 과연 우리 증시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강할 때도 못 갔는데 과연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공간이 22년도 1년 하락했을 때처럼 만약에 열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물론 기존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지금도 나스닥이 1% 이상 떨어지는데 우리 야간 선물은 0.3%대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락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으로 가는 게 많이 버겁겠죠. 그래서 우리의 해법은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정상화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수급을 정상화시키는 거. 같이 밑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도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고 동시에 공매도를 같이 정상적으로 늘려서 포지션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그나마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속으로. 지금은 잠깐 돌아오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들어왔다가 단타치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상승세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세팅하기 좋은, 상승 세팅하기 좋은 형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 정상화가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포지션 세팅을 상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방으로 하면서 공매도 해치 포지션을 같이 늘려야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상방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없고 불편한 상황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상방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모아왔던 선물 혹은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 주식을 던지면서 지금 하방을 깊숙이 만들어놨던 거죠. 뭐 다 떨어진 자리에서는 약간의 롱 포지션을 추구하는 자리도 있었지만 이내 오늘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기도 했었죠. 금요일에 중립 포지션 만들어놓고 자, 일요일에 어느 정도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과거에 다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공간 열리기 직전 위협에 차익 욕구 증가가 중이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 시 관세 전쟁 및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선물로 돌아와서 자, 제가 8시 41분에 늘
파생반 정혜연 교육반에 올려드리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그 저항과 지지 메시지 중에서 오늘 가장 주요하게 봤던 거는 1차 저항 라인 333.2 그리고 1차 지지 라인 329.6이었습니다. 자, 1차 저항은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실제로는 이제 333.1에서 막혔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는 333.2였습니다. 자, 이때 제가 텔레그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여기서부터 오늘 파악해보니 한 요 정도 움직였을 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빗각 깨지고 나서 제가 수급을 보면서 오늘 1차 저항에 막혔고 이후 상황을 보아하니 자, 한 요 정도에 말씀드렸나? 여기 뚫릴 때 말씀드렸다. 자, 이거 뚫릴 때 이거 상황 보아하니 이거 막힌 상태에서 329.6인 1차 지지라인까지는 내려가겠구나. 자, 여기죠. 자, 여기까지는 끌고 내려가겠구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단타로만 쳤다면 이 저항을 이용해서 단타만 쳤다면 자, 여기 추세 이탈할 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었던 거죠. 딱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시간이 제가 파악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파악하고 오늘 관점을 올려드렸던 게 9시 49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9시 49분 메시지죠. 1차 저항에 막힌 상태에서 1차 지지 자리로 향하는지 주목하고 거기까지 가더라도 개인 양매수와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긴 가 수급상. 왜? 여기서 330 싸움이 벌어질 예정이거든요. 330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놨던 풋매수를 많이 해놨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들 여기다가 매도 포지션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거 살려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30 싸움이 오늘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그 시간에 체크를 해서 결국에는 1차 지지까지 쭉 내려갔죠. 조금 더 오버해서 내려가긴 했지만 거기서 제동이 한번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339.2까지 내려가서 제동이 걸렸고요. 이후 매도세 추가 하락했으나 자, 여기 오늘 선물 매도도 많았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계속 많았고 사실은 매도세에 비하면 많이 안 내려간 거죠. 이 매도세가 사실은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30 싸움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 추가 하락했으나 330 위클리 옵션 풋 옵션에서 매도하던 외국인과 매수하는 개인이 겨루면서 선물 옵션에서 매도 수급이 강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살짝 반등 나오면서 위클리 옵션 330 싸움에서 외국인 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것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30 싸움이 치열하고 만약에 여기서 가다가 외국인들이 330 풋매도를 청산해서 매수로 바꿨다면 개인들의 330 풋옵션 매수 물량을 매도로 전환시켜 냈다면 더 밀렸겠죠, 수급상. 그러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는, 상승은 아니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꼬리를 달려고 노력하는, 올라가진 못했지만 노력하는, 내려가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상태로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조세 막히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횡보하는 게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따로 유튜브에 한번 별도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시고요. 이거 여기서 합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1월 8일 양봉의 몸통을 위협했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월 8일 몸통의 양봉을 위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매도했던 이 현물 선물 매도했던 그런 수급, 그리고 옵션에서도 순배어 포지션을 확대했던 57억씩 확대했던 이 상황을 강한 환매수로 반등하면서 올라와줘야지 겨우 방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환매수에 실패하는 경우 1월 3일과 1월 6일의 교차점, 자 여기입니다. 1월 3일과 1월 6일의 교차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자 12월 9일, 12월 20일, 1월 2일, 1월 3일을 연결짓는 빗각 추세, 반등 빗각 추세의 하단을 건드릴 위험에 단계적으로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급을 살피면서 시장을 풀어가야 될 거고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이동 추정 범위입니다. 자, 요거는 오늘
1시 15분에 체크를 한 내용인데 80% 확률로 332.5를 넘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 상단만 막아뒀죠. 상단만 문을 닫아뒀습니다. 위로 못 가게 332.5보다 위로 못 갈 확률이 80%로 닫아둔 상태고, 좀 더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보는 건데 이 기준에 통과한 것은 요거라는 거고요. 기준을 좀 넓혀서 보면은 사실 330과 332.5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0은 승부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닫아놓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1시 15분에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계속 동일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여기 안에 들어오긴 했죠. 330 싸움이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면서 333.31로 끝이 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을 이제 살펴본 건데요. 2시 43분 기준 수급 체크를 해보면 현재 그 당시에 코스피 200은 330이었고요. 그때 수급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때 수급 체크를 하고 종가 동시효과 진입으로 이제 연결했잖아요. 이제 2시 43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 332.5 위클리 콜옵션은 개인 우위 매수가 잡혔고요. 자, 여기 개인 우위 매수가 잡혔고, 이거는 0.01로 동시효과 들어가서 0으로 꽝 결제됐습니다. 330 위클리 콜옵션은 개인 단독 매수였고요. 0.27에서 동시효과 들어가서 0.31로 결제가 되었고요. 327.5 위클리 콜옵션은 외국인이 소량 매수했는데 2.56으로 진입해서 2.81에 결제됐습니다. 자, 332.5 위클리 풋옵션은 외국인 단독 매수였는데 2.45로 동시효과 들어가서 2.19로 결제됐고요. 오늘의 핵심 싸움이었던 330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 주도 매수에 금융투자 마지막에 소량이 있었는데 0.17에 동시효과 들어가서 0으로 결제됐는데, 이게 가장 치열했던 오늘 위클리 옵션물이죠. 이거를 개인들은 1.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6배에서 7배 올라온 건데, 개인들은 여기에다가 계속 미련을 갖고 오늘 청산하지 않고 결국에는 결제 0으로 꽝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자, 여기서 개인들은 이걸 계속 올라라에 기대하고 있었고, 어디서 1.0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갖고 있었죠.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좀 더 싸게 샀지만 평균가 정도로는 높은 가격이 있었는데 오늘 1.0까지 갈 때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건지 아니면 객기를 부렸던 건지 어떤 방식으로든 청산을 하지 않았고, 반대 포지션인 외국인들이 풋옵션 330 매도를 대량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0을 만들어내는 외국인이었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장중 라이브 방송 때 330을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개인들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따라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로 갈 확률이 아주 높죠. 대응만 잘 해준다면, 외국인들의 변화에 맞춰서.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지금 구독자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풋옵션 330 위클리 풋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신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카페 한번 같이 잠깐만 그 내용만 보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 위클리 풋싸움이 오늘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를 보시면, 자, 여기 1월 13일 KMN님의 매매일지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매매하는 방식대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거 이제 컨텐츠로 풀어드리고 있지만 마지막에 방송 마칠 때쯤 해가지고,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기준대로 잘 매매를 하셨고 정말 깔끔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후에 선물로는 이제 타점을 모르겠어서, 횡보만 하니까 타점을 모르겠어서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패스하고, 중사님이 알려주시는 관점을 참고해서 외국인 따라서 330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 분할로 소량 몇 계약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을 보너스로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9만원을 추가하시는 그런 모습. 활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알아도 활용을 하고 진짜 그것을 수익금으로, 돈으로 바꾸는 능력은 다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일단 내용을 알고 기준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돈으로 바꾸는 것은 또다시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죠. 그 내공을 쌓아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고 또 트레이딩 연습을 해보시고 모의 투자를 동반해서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매매일지도 매일마다 꾸준히 작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1년 이상 쌓는다면은 다 웬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7.5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 소량 플러스 외국인 소량이었는데 0.01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0으로 결제되었습니다. 330 위클리 풋옵션 매도는 외국인들이 주도했고요. 하루 종일 유지했고 330 위클리 콜옵션 매도도 외국인의 몫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330의 위클리 양매도를 취했고 결국에는 양매도가 가장 유리한 330에 가까운 330.31로 끝이 났죠. 결국 330 위클리 풋 매도 외국인과 풋 매수 개인의 대결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베팅한 전액을 수익 보게 되었던 거고요. 330 위로 끝나면서 0으로 결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인은 330 위클리 풋옵션을 끝까지 매수 포지션을 고집하다가 결국 청산하지 못하고 0으로 결제되면서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콜옵션 대거 손실과 330 풋옵션 대거 손실이 기록되면서 330 위클리 풋 손실이 대거 기록되면서 17억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는 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이제 위클리 옵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또 일단 붙잡아 둘 수 있었는지는 여기 포지션을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요 구간에 이제 수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위클리 포지션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테마군이었습니다. LA 산불이 크게 났죠. 좀 안타깝지만 이거 좀 금방 진화되길 바랬는데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LA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산불로 인해 600억 달러, JP모건은 5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손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일기 예보를 제공하는 아큐웨더는 1350에서 1500달러까지 확장될 거라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손실 규모인 480억 달러, 2018년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액인 125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근접 기록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인 1,500억 달러와 맞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산불이 오늘 테마로 또 우리 증시에서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를 만들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화재, 열감지, 그다음에 소방 시스템, 전력 설비, 그다음 드론 관련, 그다음 방진 마스크 관련 등이 오늘 테마를 이뤘는데요. 재룡 산업, 재룡전기, 세명전기, K웨더, 제일일렉트릭, 전진건설로봇, 위닉스, 파라텍, 비츠로테크, 대원전선, 그다음에 대원전선 우선주까지, 그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 웰크론 등의 종목들이 오늘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원정동맹 이슈로 계속 원전 테마도 강했는데, 이거는 여기 전력 설비와도 연결되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원전 테마들 오늘 우진엔텍, 서전기전, G2파워, 한전산업, 우리기술, 에너토크, 일진파워, 우진, 보성파워텍,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피코그램, 한신기계, 오르비텍 등이 상대적으로 LA 산불보다는 작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장은 우진엔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항공우주 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나머지 테마들은 크게 뭔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 개별성이 강했고요. 오늘 조정 하락 테마로는 이제 대부분들이 시장 하락에 의해서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특히 개인들이 최근 고점 매수를 많이 했었던 양자암호 테마에서 하락세가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4일 연속 우리 증시 선물지수와 현물지수는 백어데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6으로 끝났고요. 이론 베이시스가 플러스 0.662 였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월 8일, 9일, 10일, 13일 해가지고 4일 연속 백어데이션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시스 백어데이션은 2, 3일 정도 이상 연속 출현되면 시장이 살짝
부담된다. 앞으로 밀릴 우려가 좀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자, 4일 연속이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상화가 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에 계속 부담감을 갖고 조정 가능성,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매도 포지션 환매수가 내일 아침에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못하는 경우에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빠져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까지 도달하고 그 이상의 위협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반등 수급이 나오는지 여부가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데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옵션 만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불안해서 같이 나스닥의 분위기 눈치를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현물이 54,100원으로 선물이 54,400원으로 끝났고요. 외국인 매도가 466만 주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JP모건 서울 등에서 주도하면서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다시 좀 떨어져서 50.5%까지 밀렸습니다. 2시 55분경 자사주 매입은 완료했고요. 총 신청 수량은 본주 60만 주, 우선주 9만 주였고요. 외국인 선물 옵션 보면은 이제 장중에 약 7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다가 자 보시면 여기 이거죠. 선물 매도했다가 종가까지 조금 축소 마감을 했습니다. 4,351억으로 살짝 축소했는데 이거는 그냥 당일 물량 청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시 반, 3시 20분 정도 이후에 발생하는 당일 매도 물량의 청산 정도, 매수할 때는 매수 물량의 청산 정도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끌어올렸다고 해서 내일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거 완전히 다 극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누적 양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됐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매도가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거 매도인 조단위 막 수조 원의 매도는 아닙니다. 자, 콜옵션 매도가 24억 그리고 풋옵션 매수가 33억으로 자, 여기죠. 순 베어 포지션으로 57억이 발생했습니다. 2월물 본격 2월물 옵션 두 번째 날에 하방 배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양매도로 묶어뒀었죠. 코스피 현물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8,743억이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를 7,400억대 굉장히 많이 산 편입니다. 선물도 장중 3천억대 넘어가긴 했었지만 2,382억으로 제법 많이 매수한 편입니다. 내일 강한 환매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1월 8일 자리, 자 1월 8일 자리를 통과해서 1월 6일 양봉 경계 자리를 위협하기가 쉬워졌죠. 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추세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 저점은 뚫리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저점을 최종적으로 잡은 것 아닌 것 같다. 왜? 외국인들이 거기서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악을 안 했잖아요. 그냥 만기 싸움만 펼쳐진 거지. 자, 여기서도 12월 만기 싸움, 1월 만기 싸움, 11월 만기 싸움 이런 옵션 만기 싸움만 펼쳐졌던 거지 실제로 여기를 저점입니다 하고 장악하는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금융투자 선물 옵션은 현 선물 거래는 백어데이션 구간에서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정도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차익 매도가 나온 거죠. 현물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고요. 여기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 저평가된 선물을 좀 매수해주는 정도로 시장에는 오늘 시장의 영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비차익은 이제 원웨이 매도가 나왔었죠. 장중에 여기 보시면 원웨이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 그리고 종가의 매도를 확대하면서 끝났고요. 4,413억으로 매도해서 7월 12일부터 자, 누적 매도가 이제 12조 9천억 원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13조 원을 향해 가고 있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다시 또 매도로 때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체크는 이제 달러 선물 기준으로 보는데 달러 선물 정규장 종가가 1470.8원으로 약간 상승 마감했고요. 달러 선물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을 추정합니다. 단기 차익 추정 구간으로 6273억 매도가 오늘 나왔고요. 제가 요것 또한 다 전망치를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떻게요? 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기 고점을 선언했었죠. 어떻게 모아왔던 달러 선물을 롤오버에서 지켜왔던 매수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는 과정으로 언제 1480원 위에서 청산하는 과정으로 개인들한테 누적 조단위 1조 원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기타 법인 등 기관들한테도 넘겨버리고 자기들은 고점에서 청산하고 눌렸죠.
고점에서 청산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1440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외국인들은 받아주는 단기 매수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달러 선물 만기까지는 개인들의 물량이 지켜진다면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단기 차익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 구간에서 드려왔었죠. 그래서 보니까 올렸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이 고용보고서,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에 환율이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단기 차익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6천억대의 대량 매도를 단기 차익을 남깁니다. 예. 수급 진행 상황대로 움직이고 있죠. 거의 시장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2.86% 상승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계속 음봉 마감 출현을 묶어두고 있죠. 여전히 높은 20.49에 해당하는 변동성 지수로 박스권 지속으로 언제든지 급등하며 시장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49의 높은 수치는 언제든지 시장의 급락을 유발할 수가 있는 이 장대 양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지지 기반이 깨지면서 천천히 우하향하지 않는 이상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리뷰 영상을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그리고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내용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접속하셔서 함께 라이브 방송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